저 이거 수정을 안 했는데 제목은 그대로인데 내용은 좀 달라요. 근데 뭐 큰 의미에서는 클린 코드 하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하셨구나. 그 메모이제이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좀 큰 설명을 하려는 거는 재기함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좀 주소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뭐 저는 좀 상대적으로 내용이 쉬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기함수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면,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제가 써놨지만 동일한 계산을 반복해야 될 경우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메모리에 저장해서 꺼내써서 이제 중복 계산을 방지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기술인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피보나치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피보나치를 4를 넣으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총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개수를 세어보면 함수가 이제 호출되는 횟수가 총 9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 한 번 더 나와 있고 뭐 1도 여기 있는데 1 두 개에다가 0 한 번이니까 총 4번이 중복 계산이 되죠. 근데 이제 시간 복잡도가 이제 여기서는 되게 작은 숫자지만 시간 복잡도가 이제 아무래도 수열이 뭐 길어질수록 값에 따라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재기함수의 특징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양이 방대해질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시간 복잡도라든지 물론 다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메모리가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류들이 이제 뭐 좀 생기는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얘기고요. 사실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좀 더 심화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걸 하고 이제 다이나믹 프로젝트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차마 준비 못했고요. 일단 그니까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이제 써서 이제 피보나치를 실제로 돌리는 건데 제가 코드를 C로 가져오긴 했는데 뭐 코드 자체를 다 뭐 이해하시거나 뭐 이해가 되시겠지만 뭐 다 세세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설정해가지고 그냥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배열을 설정해가지고 이제 그 배열을 이제 저장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리턴을 하는 뭐 그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지만 메모리라는 이제 공간 비용을 투입해서 이제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규용이 형. 듣고 있어? 여보세요? 왜? 잘 듣고 있어? 왜? 그냥 너 혼자 말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 잠깐 앞에 네. 메모리라는 공간 비용을 투입해서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감소라는 네. 말이 네. 말이 이상한가요? 시간 비용이 어떻게 감소한다는 거죠? 시간 비용이 어떻게 감소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배열에 저장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중복 계산이 지금 4번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2 같은 게 지금 한 번 더 있고 1 같은 경우는 2번 더 있고 0은 한 번 더 네네네네. 하죠. 근데 이제 이 배열에 이 값들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여기서 계산을 한 번 안 해도 되겠죠. 배열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냥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라는 공간 비용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메모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메모리가 늘죠. 왜냐하면 배열의 값을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메모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 메모리 좀 분석하게 쓰긴 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원래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일단은 그렇게 알기로는 생각해 주시면 될 스페이스 것 같습니다. 네. 컴플렉시티. 네. 다른 말인가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한 메모리가 네. 엄밀한 용어로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그렇구나. 타임 컴플렉시티를 근데 부르고 스페이스 네. 컴플렉시티를. 그렇구나.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네. 리컬시브하게 하는 경우에 네. 어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메모리를 줄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리커시브하게 네네네. 호출하면 이 값들이 또 다 저장되잖아요. 그쵸. 덮어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오히려 그 공간 복잡도 때문에 약간 메모리 뻥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메모리 공간 비용을 투입이라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어,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경우는 근데, 네.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늘려서 타임 컴플렉시티를 줄이는 게 맞죠. 왜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늘어나고 타임 컴플렉시티는 줄었잖아요. 저장하는 거랑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원래 뭐 예컨대 근데 그 네, 리커시브 방식으로 하면 이것들도 다 저장돼서 어디 아, 옆에 그러니까 이제 볼 제가 수가 뒤에 없구나. 설명을 할 건데요. 보통 네.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연님이 이제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지를 모르겠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리커시브 한 거는 보통 이제, 스택에 이제 함수가 스택에 저장이 되죠. 스택이란 메모리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장이 돼서 실제로 이제 제기라는 방식이 좀 그렇게 네. 스택 오버플로우를 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의미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제기라는 게 필연적으로 공간을 증가시키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그게 저도 사실 메모리에 대해서 잘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 값이 저장되는 그런 메모리의 차원에서는 이제 규용이 형 아, 말대로 이제 그 스페이스 네, 알겠습니다. 컴플렉시티를 좀 저희가 소모를 하고, 그러니까 소모를 한다는 것이 어쨌든 투입을 하고 이제 시간 비용을 거기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로 좀 감소시킨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막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렇게 말해서까지는 좀 네. 잘 모르겠어서, 네, 일단 한번 그렇게 봐주시고 한번 뒤에 또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을 이어서 설명을 하면 사실 이제 어,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리커시브하게 하면 이제 함수가 너무 많이 이제 저장이 되면 스택의 공간에 비해서, 물론 그럴 일이 평소엔 잘 없지만 이제 막 모르겠어요. 엄청난 숫자를 대입하면 이제 계산도 엄청 느려지겠지만, 계산이 느려지는 건 이제 다 함수를 이제 다 스택에 집어넣는데 그걸 다시 다 일일이 꺼내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함수의 양이 이제 나오니까 그런 거고, 그 과정에서 스택 오버플로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을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할 때도 이제 스택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죠. 근데 뭐 이제 스택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니까. 근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 저 이번에 알았거든요.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가 무슨 의미인지를 오래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사이트 이름을 재밌게 지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저기 위에 있는 거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방법이 있느냐.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좀 그 하노이 탑이나 뭐 피보나치나 둘 중에 하나를 통일했을 텐데, 제가 이제 상황에 맞춰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좀 예제가 또 바뀌었는데, 이제 하노이 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 쓰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 번 부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하노이 탑을 받았을 때, 이제 뭐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세 개를 받았다고 치면, 세 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예전에 이제 from by to는 이제 그 기둥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풀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풀에서 세 번째 풀로 이동을 시키는데, n이 이제 그 원반이 n개다. 세 개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처음에 세 개를 해서 이제 이 함수를 부르면,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이 개념 자체는, 두 개의 원반을,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개 중에서 위에 두 개를, 그두 번째 칸에, 두 번째 그 기둥에 옮긴 다음에, 그럼 이제 끝에 남은 그 세 번째 원반을 이제 맨 마지막 그 기둥 3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그 기둥 2에 있던 나머지 그 n-1개를 이제 기둥 3에 옮긴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이제 리커시브하게 돌리는 과정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짠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뭐냐면, 좀 숫자가 좀만 늘어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좀 스택에 이제 꺼내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넌 리커시브하게 이제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씨가 이쁘지가 않은데, 사실 이것도 좀 매끄럽게 짜면 아예 한 스택에 다 개념에 이제 다 푸시하고 이제 팝하는 과정으로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제가 짜려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짰는데, 어쨌든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아까 전에 이제 똑같이 이제 원반이 세 개일 때를 가정했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함수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게 여기서 바뀌니까,
이제 이게 2로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게 이제 스택이라는 이제 어떤 그냥 공간을 제가 이제 임의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3을 넣으시고 여기 2를 넣으면 여기 이제 사실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1도 들어가는 게 맞죠. 왜냐면 1이 이제 어쨌든 함수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1을 좀 뺐어요. 1은 사실 이제 move라는 함수도 어떻게 보면 그냥 프린트니까 실제로 이제 뒤에 제가 가제로 구현한 코드가 있는데 그거 그냥 프린트로 했거든요. 함수로 안 짜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좀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걸 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났으면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이제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2를 푸시하고 넣고 이제 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넌 리커시브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커시브한 과정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풍문과 뭐 입풍문을 총동원해서 넌 리커시브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여드리면 사실 첨부하려고 했는데 좀 양이 많아서 잠시만요. 이게 제가 짠 코드인데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게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건가 보다. 이제 여기 이제 스트럭처럴 타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똑같은 걸 이제 받은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좀 큰 개념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함수를 받은 거를 함수 자체를 이제 스택에 쌓이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든 거고 스택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스택 리스트라고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 이제 뭐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C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인덱스 해주려고 이제 마이너스를 설정해서 이제 0부터 쌓이겠죠. 이제 플러스를 해주면 여기 그리고 뭐 참고로 설명드리면 이제 플러스가 앞에 붙으면 이제 실행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행하기 전에 이제 플러스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에 이 값을 넣어준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푸시 같은 경우 이렇게 돼서 맥스보다 뭐 넘치면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오고 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이너스 3가 동일하면 뭐 언더플로우고 그리고 이제 스택이 이제 하나씩 빼주는 거니까 빼주면서 이제 값을 이제 리턴을 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리턴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제 줄어들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보시면 지저분한데요. 제가 코드를 제목이 클린 코드인데 제가 클린 코드 하지 않네요. 어디서부터 설명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림이 있으면 이제 처음에 이제 3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쫙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순서 바꿔주는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가 들어가고 이제 1이 1보다 커요 1보다 작으니까 이게 나오면서 이제 뭐 이런 걸 실행시키겠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move 함수를 이제 제가 그냥 프린트문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팝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니까 저장돼 있던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다 나오면 다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2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3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2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과정이 수행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죠. 그럼 이제 이제 여기서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가 들어갔어도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 이제 실행이 안 되고 다시 그냥 열로 쭉 다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게 두 번째니까 맨 마지막에 있던 3이 나오겠죠. 그래서 3이 나오면서 이게 실행되고 이게 2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도는 거예요. 이게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과정을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는 지금 3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 사실 좀 불필요한 과정인데 제가 좀 그 과정을 중간에 좀 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이거 같은 거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 2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실제 그래서 무브 함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이제 팝이 되는 거죠. 푸시가 두 번 일어나고 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팝이 한 번 더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택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택이 아니라 원래 있던 스택에 다 팝이 됐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이제 푸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팝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7개와 이제 이런 식으로 무브 함수가 그러니까 무브라는 이제 함수가 다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 훨씬 속도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계산한 건 아닌데 실제로 이 과제가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건 이제 뭐 10을 해도 좀 더럽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프린트문을 너무 많이 실행을 시켜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나오면 너무 많이 잡았네. 뭐 이런 식으로 쫙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재기함수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좀 접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게 이제 어레인 리스트인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좀 C 언어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꾸 나중에 파이썬 얘기도 잠깐 할 건데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가 뭘까? 근데 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좀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까지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를 생성 전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그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업세스 할 수 있다는 좀 랜덤 업세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제가 만약 크기를 늘리고 싶어요. 원소 추가를 해서 크기를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어레이를 그대로 두고 이제 새로운 크기의 어레이를 위해서 이제 그게 가능한지 이제 메모리 탐색을 일단 거쳐야겠죠. 그 다음에 충분한 메모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그 크기만큼의 뉴 어레이를 어사인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포머 어레이 교체 어레이에다가 포머 어레이를 이제 카피를 한 다음에 이제 포머 어레이를 삭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텝을 밟아야겠죠.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좀 굉장히 번거롭죠.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근데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어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어레이 리스트지.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자동으로 다 되겠죠. 뭐 함수를 C 같은 경우는 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뭐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개념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원소를 이제 넣을 때마다 이제 뒤에 좀 더 링크드 리스트의 개념을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다음 원소를 가리키는 이제 내부 객체를 이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덱스를 위해서 어세스를 하려면 이제 그 인덱스에 어세스 할 때까지 리스트를 이제 계속 돌아야죠. 왜냐하면 그 내부 객체 이용해서 계속 이제 포인터 따라서 딱딱딱딱 계속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삭제가 이제 느린 반면에 인덱스 조회는 빠른데 링크 리스트는 이제 추가 삭제는 빠르지만 인덱스 조회는 느린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배열 재할당 과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에서 말했듯이 이 재할당 과정 자체가 손실이 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리소스를 낭비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메모리도 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소 개수에 따라서 이제 변경된 상황에서 이제 따라서 이제 메모리 용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타임 컴플렉스, 네. 배열 재할당이 뭐야? 배열 재할당이라는 게 그냥 이 스텝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사용 중인데 추가를 해야 어레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레이를 뭐 크기를 10으로 해놨는데 내가 이제 원소를 추가하고 싶은 거야. 10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개 이미 넣었는데 11번째 원소를 추가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스텝 1, 2, 3, 4를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12를 위해서, 크기 12를 위해서 이제 그 메모리를 이제 탐색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new array 어사인 다음에 거기 이제 그걸 카피하고 이제 원래 있던 그 어레이를 삭제하는 그 과정이 이제 배열 재할당 과정이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타임 컴플렉시티 이제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말했듯이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를 어레이를 뭐 제공하지 않죠. 근데 이제 넘파이에 어레이가 있는데 사실 이 파이썬 리스트가 제가 말한 이 리스트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레이에다가 리스트의 기능을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부로 어떻게 구조를 짰는지는 뭐 구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레이와 리스트가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C의 어레이보다는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파이썬의 리스트. 이제 링크드 리스트 예시인데, 사실 링크드 리스트 자체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지만,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과제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이거 제가 과제를 구현을 한 거는, 이제, 서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링크드 리스트인데, 이제 여기서 끝에를 가면, 끝에가 간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이게 포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넥스트를 가리키는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짠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과제는 뭐 좀 더 많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메모리에 이제 이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다음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넥스트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노드라는 이제 스트럭처를 하나 짜놨는데 거기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럭도 있고 이제 포인터죠. 포인터 변수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프리비어스랑 이제 넥스트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긴 당연히 이제
전에 있던 메모리를 가리키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나 뭐 3이나 그런 게 저장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다다닥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지만 링크 리스트는 이제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네모난 게 있다면 뭐 거의 꽉 찼는데 뭐 이렇게 3-4개가 비어 있다. 그럼 이 3-4개를 딱 이용할 수 있게 뭐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뭐 이것도 코드가 있는데 보여드리면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해서 이제 포인터 변수를 다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create node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실행할 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insert node랑 delete node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 출력하는 게 과제였는데 뭐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게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그냥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뭐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 하는 방식인데 그냥 이제 뭐 리눅스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이 함수를 이름을 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옆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5나 뭐 4 뭐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넣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의미에서는 편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좀 더럽게 썼는데 그래서 이제 insert node하는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헷갈렸던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뭐 원래 기존의 것이 다 링크 트리스가 쫙 이어져 있다면 만약 새로운 걸 인서트 할 때는 원래 기존의 거에다가 이제 그거를 다 포인트돼 있던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귀찮아지는 건데 이제 이게 왜 복잡하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제 리스트가 아니라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정렬인 걸 제가 이제 알았네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많은 그 else if문이 있는데 네 이거까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들 넘파이의 파이썬 같은 거 넘파이 같은 거 써보시면 뭐 어레이 써보셨을 텐데 보면 저희가 다룬 데이터가 이제 되게 스파스 매트릭스의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저도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0이 보통 되게 많은데 그렇게 저장한 거 자체도 메모리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 넘파이 구조상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당연히 작겠죠 아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링크 리스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건 실제로 구현은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0이 너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링크 리스트로 실제로 0은 다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메모리를 진짜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리스트인데 그 전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내용이 약간 개연성이 없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맵리듀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저희가 막 엄청 큰 데이터를 뭐 다뤄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뭐 기업에 가거나 좀 그런 데 가면 어쨌든 진짜 크겠죠. 진짜 크면 뭐 그냥 일반 뭐 GPU 노트북이나 그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되고 뭐 데스크탑으로 해결이 안 되고 뭐 슈퍼컴퓨터를 써야 될 텐데 실제로 다 슈퍼컴퓨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큰 데이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구글이 이제 그걸 좀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2003년에 그래서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사실 이거는 별건 아닌데 별거겠지만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 별게 아닌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엄청 큰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이제 다 분할해가지고 이제 각 컴퓨터가 한 100개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컴퓨터. 그럼 거기에 다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다 분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뭐 네트워크적으로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맵 리듀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를 이제 뒤에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 HDFS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드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장비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성능이 이제 성향적으로 향상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개수가 많으면 더 좋으니까요. 컴퓨터를 이제 노드라고 할 텐데, 뭐 그럼 당연히 좋겠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뭐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뭐 불러드리거나 뭐 할 때 그냥 다 한 곳에 그러니까 여러 곳에 분류되어 있는 거를 다 가져와서 이제 한 대의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이제 그 각 노드마다 똑같은 알고리즘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취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폴트 톨러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진짜 그냥 딱 뭐라 하지? 그 초콜릿 자르듯이 딱딱딱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중복해서 이제 복사분을 중복으로 저장을 하고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어떤 노드가 이런 식으로 죽을 때 여기 이제 이가 있으니까 살아남겠죠. 뭐 그래서 좀 더 안정성이 더 좋아지겠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뒤에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뮤니스의 동작 원리가 사실 이제 그 하둡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좀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HD 하둡 이게 다 그냥 하둡이거든요. 하둡이라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둡 1은 진짜 딱 이것만 있었는데 하둡 2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맵리주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기초 연산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하둡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막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뭐 조인을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맵리주스 하나로 다 전부 구현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뭐 몇십 줄이나 몇백 줄을 다 짤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드2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더 구현해 놓은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나 뭐 피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설명하거나 뭐 딱히 모르셔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 보여드리면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맵리주스 같은 경우는 자바로 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원에는 진짜 자바만 됐어요. 근데 이제 2로 넘어가면서 이제 API가 있어서 파이썬이나 뭐 다른 언어까지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사실 뭐 길게 근데 이거 제가 순서를 좀 잘못 넣었네요. 이거 앞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까보면 매핑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영화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이게 다예요. 그냥 이 네 개만 다라고 치면 타임스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간인데 이런 거는 뭐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레이팅이 이제 평점 이게 이제 무비 아이디, 유저 아이디인데 이제 매퍼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꺼내지는 거죠. 짝짝짝.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맵 단계에서 나오는 중간 데이터를 그룹핑한 다음에 이제 리듀스 함수에 전달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셔플 숄트인데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저희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간단하게 맵리듀스를 그 시험을 해볼 때는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솔트 그리고 가 돼요. 그래서 셔플 앤 솔트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되는 값에 대해서 쫙 저장을 해주고 이런 게 딱 돼 있지만 이 키 값이 지금 솔트가 돼 있죠. 그래서 키 값 기준으로 이제 솔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듀싱 페이지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 해놨죠. 그래서 이제 리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연산을 할 건지를 이제 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로는 이제 뭐 몇 개가 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딱 뽑아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파이썬 코드로 딱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MR 잡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MR 잡이 이제 저도 막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하도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맵리주스에 대한 그런 모든 게 다 돼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OOP 환경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패키지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냥 오버라이드해서 함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텝이라는 거를 이제 뭐 불러오고 보시면 여기구나 스텝이라는 거 불러오고 그 MR 잡이라는 거 불러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냥 실제로 이 함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걸 해서 이제 이렇게 기존에 다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퍼 함수가 있고 리듀스 함수가 당연히 안에 내장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서 이제 저희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텝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스텝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맵 뉴스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혹시 일드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일드? 제너레이터 다 아시나요? 뭐 뒤에 설명했지만 그럼 일드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턴 같은 경우인데 리턴 같이 이제 반환을 하는 건데 반환을 리턴은 저희가 뭐 어떤 객체로 반환을 하잖아요. 당연히 다 객체지만 뭐 일드도 객체지만
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자로 이제 하는 거, 제너레이터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뒤에 해놓긴 했는데 혹시 돼서 그러니까 일드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드는 이제 제너레이터 하고 그래서 이제 호출한 값, 그것을 끝내지 않고 호출한 값을 전달해서 말이 그냥 어려운데 그냥 이제 딱 보시면 피보나치 어떻게 보니까 피보나치가 좀 많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A를 일들 하면 이게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면 A가 제너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의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너레이터가 어떤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좀 더 잘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골프라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이제 역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걸 이제 짜려고 할 텐데 이제 저희가 그냥 이제 리턴을 하면 이런 식으로 F만 딱 나오겠죠. 그리고 혹시 이거는 저도 막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레인지 안에서 아마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맨 뒤에서부터 이제 역순으로 이제 하나씩 출력이 하나씩 불러와지게 이제 하는 걸 텐데 근데 이제 일드로 이걸 저장을 하면 그냥 프린트만 해줘도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제너레이터를 이제 반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이제 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밟아지는 거겠죠. 이거는 파이썬이니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리듀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리듀스를 이미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왜냐면 파이썬에 리듀스를 쓸 수가 있잖아요. 리듀스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리듀스는 그때 규용 영향도 순간 저도 헷갈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썸도 결국에는 포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문 연산이 한 번 이루어져야 돼요. 뭐 썸이든 뭐 맥스든 어쨌든 한 번 데이터를 쫙 훑어서서 그 값을 뭐 내놓는 그런 연산이 필요한. 그래서 포문이 한 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뒤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썸이나 뭐 맥스나 뭐 여러 가지 연산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포문 연산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싱글 스텝인 거고 멀티 스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바인은 사실 지금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셔도 돼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실제로 보셔도 알겠지만 그냥 뭐 중간 과정, 중간 집계한 거예요. 그냥 너무 만약에 이제 노드들이 너무 많아서 좀 중간으로 집계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건데 이제 이건 예시니까 그냥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리듀서가 이렇게 하나 있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월드 카운트 가장 이제 맵 리듀스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미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썸 카운트를 하는 이렇게 리듀서 하나 있지만 뒤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리듀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맥스까지 찾아내는 뭐 그런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스텝을 그래서 두 개를 밟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근데 뭐 이거를 보는 것보다 제가 이제 하나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이것도 과제한 건데 이제 이거 데이터셋은 뭐 이제 어떤 주문 온라인 주문에 대한 이제 데이터셋인데 이제 데이터셋 이렇게 유저 오더 아이디가 있고 그냥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데이 오브 위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숫자로 이제 되어 있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24시간 숫자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제 키값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1시 뭐 이런 걸 키값으로 잡아서 키값이 총 그래서 대충 보면 뭐 168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데이터 개수를 해서 시간별 오더수를 구한다 거든요. 근데 이제 오더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세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걸 키값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거 그냥 하나하나 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1, 1, 2 해놔서 나중에 이거 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썸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다 합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이제 지금 이게 사실 단순하게 리듀스 하나면 되는데 지금 두 개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전부 다 1로 쫙 모은 다음에 솔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1에서 이제 다 합을 하는 거죠. 근데 합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키값이 뒤로 갔죠. 근데 제가 일부러 키값을 뒤로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미 그 솔트가 됐으니까 이미 지금 제가 바꿨어도 이거 기준으로 지금 다 솔트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리듀스를 한번 더 할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C랑 이제 밸류를 바꿨으니까 이제 이 개수만큼으로도 정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키 값으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밸류 값으로 최종적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서비스 앤 솔 데이터를 제가 이제 이용하려고 이렇게 짠 거죠. 그래서 이제 폭문이
그러니까 썸이나 그런 연산이 아니라 그냥 포문만 돌려도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쫙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딱 정렬을 한 건데요. 뒤에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거는 두 개 나눴나?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그 CSV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뭐 라인 카운터 해가지고 처음에 그 뭐라고 하지? 그 헤더 날리려고 한 거고요. 이제 리듀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썸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Z필은 뭐냐면 이제 왜냐면 이게 밸류가 자릿수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환경에서는 이제 정렬을 하면 자릿수 맞춰서 정렬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스트링을 바꾸는데 스트링 할 때 이제 자릿수를 다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Z필5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자릿수가 4개다 하면 맨 앞에 이제 다섯 자리여야 되니까 맨 앞에 하나는 0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포문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뭐 정렬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쫙 정렬이 다 돼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쫙 정렬이 돼서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제가 그냥 처음이랑 끝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할 건 마치고요. 사실 더 하고 싶었던 거는 맵뉴스 하면서 이제 일드가 나와서 저희가 파이썬 패키지에 좀 잘 쓰면 되게 유용한 게 이터툴즈랑 콜렉션이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설명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